본 방송은 2월 8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오늘도 616번째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방송도 지난 방송과 마찬가지로 김예찬 PD님 그리고 한태현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2025 시즌 KBO 각 구단 프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2024 시즌 기준 상위권 5개 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지난 시즌 5위 그리고 최종 순위 4위로 마무리 지었던 KT 위즈 순서입니다. KT 위즈 어떤 프리뷰를 남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얘네가 그냥 도깨비 팀이에요. 도깨비. 옛날 EPL의 그 미들스브러 같은 팀인데. 와. 지난 그 2024 시즌. 네. 야, 그 꼴찌 하위권에서 올해는 안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죠. 이게 결국 여기까지 올라와서 네. SSC를 꺾고 네. 두산을 꺾고. 네. 어떻게 또 공교롭게 여기 앞에 SSG 팬이나 두산 팬분이 계시네요. 얘기하고 보니까 생각이 났네. 네. 그래서 결국 가을 야구에서 그쵸. 가을의 기적을 써내려갔는데 네. 결국은 체력 부족으로 인해 그쵸. 시즌을 마감했는데 네. KT의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들이 결국 터진 시즌인 것 같아요. 사실 KT가 매년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비슷하게 네. 시즌이 지난 몇 년간 흘러가거든요. 네. 맨날 KT 올해도 결국 약호하네. 올해도 결국 치어가 오르겠지 하는데 네네. 사실 KT의 시즌 운영을 보면 네. 약호하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얘네. 이제 맨날 이제 아무래도 주전진들이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쵸. 이제 좀 체력이 여름에 딸려요. 네. 그래서 좀 사이클이 도는 게 어느 정도 비슷하다 보니까 네. 올해도 이제 시즌 초에 KT가 투수들이 부상이 많아지고 타자들도 부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결국 내려가면서 네. 그걸 결국 불펜으로 틀어 막았잖아요. 그렇죠. 박영현이라든지 네. 김민희라든지 네. 김민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던져서 그나마 결국 틀어 막으면서 어찌저찌 올라온 건데 그래서 지난 시즌 불펜 이닝이나 투구수 보면요 상위에 KT 선수들이 다 있어요. 빼곡하게 있어요. 네네. 제가 항상 나중에 이제 두산에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네. 김태균 선수 뭐 혹사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사실 김태균 선수보다 훨씬 많이 갈린 선수들이 작년 KT의 불펜진이거든요. 네네. 물론 김태균 선수는 고졸 신인이라는 걸 감안해야겠습니다만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영준이라든지 배재성이라든지 네네. 이런 선수들도 없었고 네. 있는 선수들도 좀 성적이 부진했고 그래서 좀 타격감이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시즌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갔던 건데 네네. 결국은 올해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어찌저찌 가을 야구까지 갔다는 네. 게 KT라는 팀의 저력을 보여준 것 같아요. KT가 지난 몇 년간 쌓아온 그렇죠. 그 위닝 멘탈리티가 네. 어느 정도 기능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그 FA로 이제 나가는 선수들이 있으면 FA는 어쨌든 그 어느 정도의 연차가 쌓인 선수들이 나가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심우준 선수도 어쨌든 여러 그 KBO 리그에서 경험을 쌓은 어쨌든 나이가 좀 있는 선수가 나갔는데 평균 나이가 높아졌어요. 나이가 적은 선수가 나갔는데 평균 나이가 높아지는 약간 34인가 33인가 맞아요. 그런 엄청난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하지만 저는 그 이제 보상 선수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보상 선수나 트레이드를 통해서 전력 보강이 좀 됐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KT 위즈가. 그렇죠. 나름대로 됐죠. 네, 나름대로 이제 사실 그 빈 공간을 조금 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허경민 선수가 좀 아프긴 하지만 부산에 남겠다던 그 허경민 선수가 진짜 허경민 선수가 이제 가면서 이제 3루에 이제 허경민 선수가 이제 들어가고 황재균 선수가 이제 1루로 들어가는 약간 그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강철 감독님께서 그러면 3루에 허경민에 1루에 오재일이면 많이 본 그림이네요. 그러네요. 와 진짜. 그리고 일단은 그냥 라인업만 타자 라인업만 놓고 보면은 이제 로하스, 강백호, 허경민, 황재균 정말 좋은 타자들이 질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헤이수스의 합류.
네, 좋죠. 이미 한국 무대를 경험했던 헤이수스의 합류도 분명히 좋은 뉴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쿠에바스 선수도 야 정말 오랫동안 한 팀에 있는 거잖아요. KT 위즈에. 지금 8년인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헤이수스와 정말 이제 그 레귤러한 선발진 두 명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상백 선수가 빠진 게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선발진을 갖췄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베테랑들의 노련함으로 다시 한번 좀 상위권을 노려볼 수 있는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발진에서 일단은 그 두 외국인 선수들 그리고 고영표 그다음에 이제 소영주 선수가 올해는 선발로 그쵸. 계속해서 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5선발 자리를 아마 오원석 선수가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일단은 네. 배재성 선수는 상무에서 전역을 해야 할 수 있고 네. 또 배재성 선수가 지금 상무에서 단 1이닝도 안 던졌어요. 맞아요. 이제 부상으로 네. 인해서. 네. 그래서 솔직히 아마 올해도 뛰기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그리고 오원석 선수가 이제 그동안 뭐 어쨌든 간에 뭐 100이닝 이상 던져줬으니까 그렇죠. 선발 자리를 차지해 줄 건데 뭐 가서 잘 해야죠. 잘해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 이제 불펜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제 선발 불안한 것 때문에 뭐 임시 선발, 대체 선발 나오고 불펜진 계속 나왔는데 이제 김민 선수가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데 사실 김민 선수도 작년에 진짜 많이 던졌고 그렇죠. 그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작년에 나오는 선수만 나왔는데 이제 새로운 페이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뉴 페이스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KT가 좀 많이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이게 만약에 이 자리를 누군가 채워주지 않으면은 KT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시즌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네네. 정말 딱 그 간당간당하게 누군가 맞춰줘서 지금까지 그 받쳐줬다 생각했는데 이게 자리가 빠져버리면은 저는 KT가 좀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렇죠. 일단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그렇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네. 선발이 약하니까 불펜이 혹사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난 시즌에 KT는 고영표를 제외하면 사실상 토종 선발 중에 엄상백 선수는 나갔으니까 그렇죠. 지난 시즌에 선발 투수진 중에 봐줄 만한 선수가 고영표 선수 말고 없어요. 선발진에는. 네네. 뭐 나중에 돼서 이제 소영준 선수가 이제 풀타임으로 복귀를 하니까 네. 그 점이 좀 희망적인 부분이긴 한데 소영준 선수도 이제 아직 지난 시즌에 불펜에서 살짝 아쉬운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는 모습은 선발 투수로서의 소영준이니까 거기서 기대가 살짝 갈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들어올 선수들이 아무래도 의문부호인데 네. 뭐 조희연 선수, 그렇죠. 뭐 육청명, 원상현 선수도 있고. 정말 이런 오원석 선수 있죠. 오원석 선수도 그렇고 이런 선발 경험 있는 네. 이 유망주라고 해야 될까요? 유망주들이 그렇죠.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네. 그 선수들이 이제 KT의 지난 몇 년간의 불펜의 그 어깨를 좀 쉬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네. 지난 시즌 KT가 선발 투수 WAR 9위인가 그럴걸요? 아 그래요? 네, 선발 투수진이 많이 약했어요. 네네. 물론 뭐 고영표 선수도 지난 시즌에 그나마 던지긴 했습니다만 부진했잖아요. 그쵸. 잘 못했죠. 뭐 그거는 이야기가 많아요. 뭐 그 사이드암 투수들의 ABS에 대한 문제라든지 네. 여러모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나마 하나 희망적인 건 일단 배재성이 그래도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주건과 손동현 같은 그쵸. 부진했던 선수들이 어느 정도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네. 뭐 이런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불펜진은 일단 계속 잘해줬으니까 그쵸. 계속 잘해주길 기도 메타로 네. 가야죠. 그리고 뭐. 박영현 보유 구단이잖아요. 또. 박영현. 아 그렇죠. 네. 박영현, 김민수, 네, 그렇죠. 우규민. 네. 야 우규민. 아 우규민 선수가 대단하다 진짜. 저는 우규민 처음에 네. 2차 드래프트로 이적할 때 네. 이렇게 잘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규민 선수가 딱 사용법이 그게 맞아요. 근데 삼성 라이온즈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이 불펜이 지속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이제 좀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성적이 부진한 감이 있었는데 네. 이강철 감독님이 우규민 선수를 잘 쓰더라고요. 네. 잘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규민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 그래서 불펜이 퍼지지만 않는다면 네. KT의 선발과 불펜은 그래도 지난 방송에서 말했던 하위권 구단들보다는 좀 네. 안정화돼 있다. 네. 그리고 돌아올 선수들도 많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문제는 역시 여기는 반대로 야수죠. 네. 야수진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베테랑의 노련미가 중요하긴 한데 네. 노련미만 따지기에는 대부분이 이제 30대 그렇죠. 중후반이잖아요. 네. 30대 초반도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34세가 찍히는 건데 그렇죠. 뭐 신봉기 선수도 은퇴해서 김상수 선수, 뭐 허경민 선수, 그러네. 뭐 심우준 나갔고 네. 김민혁, 배정대, 네. 뭐 조용호, 문상철 이런 선수들이 남아 있는데 네. 뭐 그 외에도 뭐 오재일 선수라든지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내외야의 상주에 있는데 이 선수들의 교통정리 뭐 1루에 문상철, 오재일, 황재균, 뭐 2루에 김상수, 그렇죠. 뭐 유격수 누가 보죠? 누가 하죠? 유격. 오윤석이 2루, 김상수가 유격? 그렇게 아니면 천성호? 천성호가 좀 천성호? 가깝긴 하겠다. 아무튼 네. 이런 애매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 사실 저희가 여기서 살짝 헤매고 있는데 음. 제일 고민거리는 포수예요. 네네. 장성우 선수 지난 시즌에 장성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풀타임으로 쓰기는 좀 힘들어요. 뭐 가을 야구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주전포를 쓸 수밖에 없었으니까 네네. 장성호가 계속 나왔는데 이제 조대현 선수라든지 네, 이런 그렇죠. 선수들이 포수에 있는데 좀 아쉽죠.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강백호 포수일 그렇죠. 거고 네. 강백호 포수 얘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올해는 강백호 선수가 좀 자기 포지션을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포수든 외야든 일루든 하나 확실히 주 포지션을 잡아야지. 네. 올해 이제 FA잖아요. 그렇죠. FA인 선수가 아직까지 주 포지션이 없다는 게 아니 뭐 크리스 테일러 같은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이런 빅히터가 네. FA가 될 때까지 자기 포지션 하나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네. 이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약간 프리뷰 얘기하고 막 이랬을 때는 KT 위즈의 포수 뎁스는 어쨌든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KT 포수 많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겨우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지난 시즌에 보여줬었던 모습들 때문에 이런 게 정립이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포수의 어떤 좀 레귤러한 포수 자원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낭만만 따지면 강현우 선수가 잘해야죠. 그쵸? 유신고잖아요. 네. KT인데 유신고가 맞아요. 잘해야지. 네. 또 근데- 1라운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고교 시절에 강현우 선수가 또 수영준 그쵸. 선수랑 배터리였잖아요. 맞아요. 그런 낭만을 차릴 수 있을 텐데 네. 또 뭐 아무래도 기량이 그렇죠. 좀 네. 애매해서 네. 그리고 황재균 선수 맞아요. 어떡합니까 황재균 선수? 황재균 선수가 이제 노쇠화가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음. KT는 이 전력 대비 너무 성적이 이게 강철 매직일까요? 진짜. 뎁스와 전력 대비 너무 성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네. 뭔가 그 리툴링 리빌딩 버튼을 누를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음. 유망주 수급도 그렇고 네. 돈 쓸 때 쓰는 것도 그렇고 네. 뭔가 좀 톱니바퀴가 뒤틀린 느낌? 약간 SSG랑 다른 느낌이에요. 네네. SSG는 눌렀어야 될 때 못 누른 건데 KT는 눌러야 될 때 자체가 안 왔어요. 네. 뭔가 쉬어가야 하는데 네. 가을 야구는 갔으니까 또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죠. 또 가을 야구 올해는 쉬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때 또 성적은 4위, 5위 나오니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쭉쭉 가다 보니까 결국 그 유망주 풀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네. 주전들은 나이가 많이 들고 이런 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KT 위즈는. 그래서 올해도 왠지 못할 것 같진 않은데 네. 만약에 무너진다면 진짜 확 무너질 것 같아요. KT는. 네. 야, 그래서 KT 위즈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사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올해는 좀 막 이렇지 않을까, 올해는 좀 못하지 않을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쨌든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어쨌든 저는 그 후반기에 계속 반등하는 모습은 그러니까요. 그 베테랑들의 노련미 때문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체력이 어느 정도 가을 즈음에 돌아오는 베테랑들이 그렇죠. 잘해주니까. 네, 그래서 그 올해에도 또 어떤 모습들을 그 베테랑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찬가지로 키플레이어 한 명씩을 좀 뽑아보고 싶어요. 제가 선수 치겠습니다. 네. 강백호. 강백호. 왠지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서. 네, 강백호. 강백호 선수가 계속 말했지만 올해는 진짜 달라야 됩니다. 네, 이제 메이저리그를 꿈꾸던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포지션도 하나 못 잡아서 포수를 갔다 외야수를 갔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외야수가 맞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일단 키 때문에 1루는 좀 그렇고 포수를 풀타임으로 보기에는 좀 체력적으로 그렇고 그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업 지명타자를 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아깝죠. 사실. 그래서 외야수로 갔으면 좋겠다 네, 싶은데 일단
우익수에 로하스가 있을 거고 그렇죠. 중견수에 배정대 있을 거고 좌익수에 김민혁이 뛸 텐데 그렇죠. 어느 자리로 갈까가 네. KT가 이래서 교통 정리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외야가 빵빵하기 때문에 정말 그 나이가 깡패인 그 강백호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그 팀의 가장 어린 선수 축에 그쵸. 끼잖아요. 그리고 네. KT 네. 최고의 프랜차이즈 스타 그쵸. 타자 중.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백호 선수가 올 시즌 어디에서 어떤 수비 포지션에서 뛸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가장 관전 포인트라고 예찬 PD님은 뽑아주셨고 태연님은 어떤 선수 뽑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고영표일 것 같아요. 잘해줘야죠. 그렇죠. 일단 고영표 선수가 지난 시즌 초에 좀 돌아오고 나서 좀 불안한 요소를 보여주다가 네. 결국에 이제 후반에 가서 좀 그래도 안정되게 네. 좀 피칭을 이제 이어가 준 게 결국 후반기에 좀 더 KT가 이제 끝까지 싸우는데 좀 보탬이 되었던 것 같고요. 네. KT 하면 사실 고영표잖아요. 이제 그렇죠. 고영표가 이제 그 선발진을 갖춰주면은 그래도 KT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까가 좀 그쵸. 궁금하긴 하네요. 네. 저는 뽑아보자면 헤이수스 뽑고 싶어요. 헤이수스. 네. 헤이수스를 뽑은 이유는 일단 이 한국을 경험을 해본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을 경험해본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사실 승훈이 조금 안 따라줬던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팀이 그쵸. 팀이 뭐 키움이었다 키움이었던 것도 있었고 되게 그 승훈이 안 따라줬었던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KT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되게 베테랑 선수들이 많은 팀으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수비의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타선의 도움을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헤이수스가 과연 몇 승을 챙겨줄 수 있을지 과연 작년처럼 정말 레귤러한 한 시즌을 뭐 작년도 풀타임으로 뛰진 않았지만 그 중간에 들어온 선수긴 하지만 정말 올해는 KT 위즈에서 한 시즌을 통째로 뛰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키플레이어로 헤이수스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우리 두산 베어스 얘기를 네, 두산 베어스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두산 베어스 기다리시죠. 네. 일단 지난 방송 때처럼 네. 팬분이 할 얘기가 많으실 거니까 네네. 잠깐 남겨두고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예찬님 어떤 얘기를 말이 안 해주실지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이제 생각만 네. 하셔도. 네. 두산 베어스도 지난 시즌 초에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엄청 좋았죠. 선두 경쟁도 네, 하고 그쵸. 역시 헛슬도 다음 모습인가 했습니다만 이제 2군에서 또 사건이 하나 터졌고 그렇죠. 2군에서 터진 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이제 은퇴한 선수가 선수한테. 사건이 터졌는데 네. 그 사이드 이펙트가 2군에 미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뎁스가 아무래도 상당히 얇아졌다 보니까 그게 결국 지난 시즌에 시원하게 시범 경기 전승했잖아요. 지난 경기 그렇죠. 때. 근데 결국 엔딩은 또 이응시오 리온 나가. 진짜. 어느 팀처럼. 그래서 지난 시즌에 결국 감독님이 춤과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됐던 네. 두산 베어스인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사실 두산의 스쿼드만 봤을 때는 그 전성기의 멤버들도 아니고 그렇죠. 특히 이제 돌아오는 25 시즌에는 거의 그 전성기의 마지막을 구가했던 허경민도 떠났고 김재호도 은퇴했고 그쵸. 실질적으로 남은 선수가 이제 정수빈 선수와 네. 돌아온 양의지 선수 정도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외인 투수 덕도 못 봤죠 지난 시즌. 그렇죠. 기대를 많이 했던 발라조빅 선수도 그렇고 맞아요. 시라카와 네, 시라카와 선수도 그렇고 맞아요. 좀 시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잘 안 되면서 4위를 했는데 그쵸. 저는 솔직히 말하는데 4위도 괜찮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진 네. 않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근데 뭐 전 경기를 다 챙겨 보시고 워낙 그 두산을 사랑하시는 두산 팬분들이 화를 내시는 건 뭐 저희 같은 타팀 팬들이 모르는 그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저는 인정하고 존중하고요. 근데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선도 그렇고 투수도 그렇고 두산 팬분들도 그렇고 네. 이제 객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그런 기량은 아니었으니까.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김태균 선수도 그렇고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지난 시즌의 두산은 좀 미스테리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제 예상보다 너무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두산이. 네, 맞아요. 그래도 올해 두산은 또 세수를 또
또 세 부대 팠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BI도 바꾸고 네네. 유니폼도 바꾸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옛날 것 그거 마음에 들었는데 네. 저는 아직도 이번에 그 BI와 유니폼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약간 롯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태현 씨는 우리 두산 베어스. 계속 우리 두산 베어스 그러네요. 아 이거 너무 역시 편파야. 이게 편파하면 안 되긴 하지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접두사처럼 약간 붙어 있어요 입에. 그래서 네 두산 베어스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궁금한 팀 중에 하나예요. 이제 뭐 한화랑 더불어서 네. 이제 좀 뭔가 많이 바뀌었고 음. 그거에 대한 그런 기대나 이제 의구심들이 많은 팀인데 네네. 일단 외국인 3명을 전원 바꿔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 그거 때문이라도 좀 올해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네네. 이제 야수진에서 솔직히 물음표가 굉장히 좀 많아 보여요. 제 그렇죠. 생각에는. 맞아요. 네. 일단은 뭐 3루수 허경민 선수 빠져 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고 그쵸. 이제 유격수는 누가 볼 거고 그리고 그리고 외야도 이제 어떻게 자리를 딱 잡을지 좀 그게 조금 굉장히 궁금해지고 또 이제 양의지 선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계속해서 이제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네네. 김기현 선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그런 야수진의 변화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이게 여기서 어떤 선수가 이게 자기 자리를 잡을지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는 이승엽 감독의 좀 마지막 계약이더라고요. 마지막 계약 시즌이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본인의 미래도 이제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두산의 미래와 본인의 미래를 모두 고려해야 되는 시즌이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바로 베어스 정상화. 맞아요. 이제 네, 이쯤 되면 저희가 많이 말한 것 같고 판 깔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팬분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맞아요. 근데 저는 두산 베어스는 항상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긍정적인 것밖에 없거든요. 저는 왜냐면 어쨌든 잘 해왔고 그러니까 가장 요즘 최근에 몇 년만 놓고 봤으면은 굉장히 잘해와서 한국 시리즈에도 몇 년 연속 진출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못한 시즌에 뽑았던 사람이 김태균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게 열받는 사기죠, 포인트야. 그러니까 열받는 포인트. 그렇게 해서 한 번 못해서 9위를 했을 때 뽑았던 선수가 김태균 선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계속 어쨌든 가을 야구에 뭐 찍먹이긴 하지만 맛을 또 계속 보고 있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두산 베어스 팬으로서는 사실 두산 베어스에 대한 그렇게 악감정 자체는 없어요. 이게 열받는 포인트인 네. 거예요. 이게 일단- 배가 불렀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진짜 삼성처럼 9968번 찍어봐야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엄청 막 다른 두산 베어스 팬들은 어떤 입장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두산 베어스 팬 저의 기준에서는 일단 그렇게 두산 베어스는 그냥 계속 좋은 팀 같아요. 계속 네, 정말 네 꾸준하게 좋은 팀. 그러니까 맞아요. 막 정말 시대를 호령하는 왕조의 팀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꾸준한 강팀으로 나와 맞아요. 있는 좋은 팀이라고 항상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정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그 상대 전적을 조금 관리를 하는 시즌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네 찔려버렸을지도. 맞아요. 찔려. 일단 왜냐면 상위권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사실 좀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즌에 기아 타이거즈는 어떻게 보면 잘 하기 힘들죠. 이겼어요. 그 두산 아, 베어스가 그래요? 상대 전적이 네 앞설 정도로 기아 타이거즈 상대는 잘했지만 삼성 라이온즈 그리고 이제 LG 트윈스에게 굉장히 좀 힘든 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일단 KT 위즈와의 전적은 사실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가을 야구에 가서 정말 18이닝 무득점이라는 그런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는데 그렇듯 이제 그런 약간 상수를 좀 깨야 되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두산 베어스의 그 화수분 야구가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또 판이 좀 잘 깔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허경민 선수와 김강률 선수의 아웃과 이제 김재호 선수의 은퇴가 정말 이제 어떠한 선수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정말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유격수 포지션과 3루수 포지션에 어떤 선수들이 위치를 하면서 어떤 선수들을 발굴할 수 있을지 저는 이제 3루수의 임종성 선수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지난 시즌 유격수 선발 출장했던 선수가 박준영 선수였거든요. 박준영 선수에게 올해도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준영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신인인 우리 박준순 선수 그리고 이제 새롭게 팀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입은 외야수의 김민석 선수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젊은 자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견수에 있는 정말 걸출한 우리 정수빈 선수를 필두로 우익수에 있는 이제 조수행 선수 약간 그
빠른 발의 이 두 키스톤 콤비를 시작으로 어떤 젊은 선수들이 밑에 이제 쌓아 나가줄 수 있을지,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양의지 선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새로운 화수분들이 어떤 타자들이 나올지 되게 궁금한 시즌인 것 같고, 투수는 정말 사실 기대가 안 되는 거는 딱 1, 2, 3선발인 것 같아요. 기대 안 된다고요? 죄송해요. 네, 걱정이 안 되는, 걱정이 안 되는, 걱정이 안 되는 콜어빈이라는 정말 역대급 투수를 영입을 진짜. 했고, 그리고 사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원래 오기로 했었던 해치 선수는 이제 그 여러 문제로 못 오게 됐고, 잭 로그 선수가 왔는데 두 선수는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3선발에 이제 곽빈 선수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선발로 얘기가 나오는 최승용 선수, 작년에 이제 최승용 선수가 복귀하기 전까지 최승용이 돌아오면 다르다라는 얘기를 막 두산 팬들 사이에서 했는데, 최승용이 그 전까지 보여준 게 사실 그렇게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나왔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선발로 뛸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 때문에 최승용 선수에게 기대하는 바가 좀 컸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최승용 선수도 사실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선수인 것 같아서 사실 선발진이 되게 잘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팬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실 함께 영입된 5-2 플레이어 이제 제이크 케이브. 제이크 케이브도 스프링 캠프에서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더 기대가 되는 점은 이 세 선수 모두 다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잭 로그 선수가 콜어빈 선수 오클랜드 시절에 그 이제 대체 선발로 그 부상 때 잭 로그 선수가 올라갔었던 그런,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콜어빈 선수가 그 부상 때문에 그 선발 로테이션에서 빠졌을 때 콜업이 됐었던 선수가 잭 로그 선수거든요. 그래요? 몰랐네. 그리고 이제 제이크 케이브 선수랑 이제 콜어빈 선수랑은 이제 고등학교 이제 같은 지구에서 고교 시절을 또 보내기도 했고, 이래서 되게 선수들끼리 약간 그 되게 끈끈한 게 있어요. 그리고 콜어빈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은 굉장히 선수 자체가 밝고 좀 긍정적인, 네, 그런 선수라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 저는 두산 베어스를 이번에도 상위권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많은 마이너스가 있었지만 더 좋은 플러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좀 두산 베어스 팬으로서 좀 얘기가 길긴 했지만 저한테는 되게 큰 기대가 되는 2025 시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KBO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외인 농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 시즌 두산은 외인 농사를 완전히 망쳤는데도 네. 4위를 일단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즌 뭐 두산 외인 시작할 때가 알칸타라, 브랜든, 라모스 네.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뒤로 다 갈아서 이제 그렇죠. 발라조비, 시라카와 시라카와. 제러드 형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외인이 왔다 가는데 그 6명 중에 남은 선수가 없네요. 그렇죠. 정말 제일 기대가 되는 거는 외국인 선수를. 그래서 일단 국내 선수도 국내 선수인데 일단 외인도 완전히 새로운 뉴페이스들이 왔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내야 교통절이 어떻게 될지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좀 많이 걱정과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강승호 선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 또 뭐 키스톤, 일단 강승호, 김재호의 키스톤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바뀔지도 그렇죠. 사실 궁금하고요. 작년에도 유격수에 굉장히 그 많은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었던 시즌이었거든요. 박준영 선수로 시작을 했지만 롯데로 이적한 전민재 선수에게도 전민재 선수에게도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줬었고, 그리고 뭐 이유찬 선수에게도 기회를 되게 많이 줬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 시즌에도,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유격수에 정말 김재호만한 카드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격수에 과연 이번에는 어떤 선수가 좀 새롭게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되게 많이 기대가 되고 그렇죠. 있는 것 같고, 여동건도 있고요. 여동건 선수 오명진도 있죠. 네,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포수의 김기현 선수, 맞아요. 김기현 선수 좀 좋은 모습 보였죠. 그리고 외야에 김민석 선수도 있고 맞아요. 추재현 선수도 있고 네. 좀 확실히 화수분 야구의 두산답게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유망주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그 항상 뎁스가 중요한데 뭐 김인태 선수 돌아오는, 맞아요. 박계범 선수 있죠. 뭐 어쩌다 보니까 못 나왔지만 올해 다시 나올 수 있게 된 선수들도 네, 그렇죠. 아마 두산의 힘이 돼줄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선발도 그렇고 야수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두산의 지난 시즌 가장 날카로운 칼은 불펜이었죠. 그렇죠. 이제 선발 메인 맞아요. 투수도 무너지고 네. 토종 선발도 곽비 말고 무너지는 가운데 가장 큰 장점이 나왔던 게 불펜. 23년도를 되돌아봅시다. 네. 23년도 두산의 필승조 정철원, 홍건희, 박치국, 그렇죠. 김명신 네. 이런 선수 있는데 지금 남은 게 홍건희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 시즌은 이제 김태견 마무리를 쓰겠죠? 선발로 그렇죠. 가나요? 마무리를 해야죠. 일단은 일단 마무리로 그리고 쓸 것 뭐 같고. 이병헌 선수, 제가 좋아하는 최지강 선수, 최지강 선수 있죠. 뭐 홍건이 남아 있고 음. 이영하 선수, 맞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또 나왔던 최종인 선수, 최종인 선수. 또 박지호 선수, 음. 이교훈 선수, 맞아요. 이런 선수들이 두산 불펜에 질비하기 때문에 네네. 확실히 건재하죠. 건재하다 못해 뛰어나죠. 뭐 맞아요. 권위 이런 선수들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살짝 주춤한 박지국 선수. 음. 두산 팬분들의 애증의 이름이더라고요. 박지국 맞아요. 선수가. 그래서 좀 불펜진이 지난 시즌보다 좀 더 양도 많아지고 질도 많아진 상태라 현명하게 좀 관리가 된다면 지난 시즌보다는 불펜 운영이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맞아요. 계속 말하지만 네. 선발이 잘하면 불펜을 많이 쉰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마 지난 시즌보다 웨인이 못할까? 라는 그렇죠. 맞아요. 좀 희망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를 약간 계속 이어 나가자면 이 내용을 2023 시즌의 불펜 투수와 2024 시즌 이제 그 핵심이었던 불펜 투수가 다르다는 거는 사실 그 정도로 불펜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만큼 실링 있는 선수가 그렇죠.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본인들의 고점을 보여줬었던 선수들이 많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볼만한 지켜볼만한 투수들이 거의 매년 한 명씩은 나오고 있어요. 올해 그 중에 한 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최종희 선수도 시즌 막바지에 올라왔지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 전에는 뭐 사실 뭐 박신지 선수 같은 선수들도 굉장히 볼만했고, 최지강 선수, 그리고 뭐 사실 최준호 선수도 시즌 초반에 최준호. 있었던 모습들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사실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김상진 코치님이 2군에서 키운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2군에서 또 어떤 선수들이 그렇게 키움을 받아서 올라올 수 있을지, 그렇게 키워져서 올라올 수 있을지, 그 선수들을 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큰 기대 요소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태견 선수 어쨌든 올 시즌보다는 사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작년 시즌이죠. 2024 시즌보다는 워낙 뛰어났으니까. 그렇죠. 워낙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그 실력을 좀 보여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일단은 우리 두산 베어스 계속 또 우리 빼고요. 우리 빼고 이번에는 그 두산 베어스 얘기를 나눠봤는데 키플레이어 한 명씩 또 뽑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씨 키플레이어 한 명 뽑아주시죠. 두산이 참 이게 화수분답게 참 고를 선수들 참 얘기할 선수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냥 두산 베어스는, 근데 사실 두산 베어스 하면 지금 양의지 선수밖에 생각이 안 나고. 네네. 양의지 그렇죠. 선수가 이제 나이도 많다 보니까는 이제 포수로서의 그 비중이 조금 적어지고, 그렇죠. 풀타임은 어렵죠, 네, 이제. 지명 타자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경우도 있고 부상도 많았었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양의지가 깃을 잡아주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이게 상대 팀으로 맞았을 때 그게 좀 크긴 해요. 네. 자, 제 양의지 선수 항상 타석에서 보면 그렇죠. 되게 설렁설렁 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톡 치면 막 넘어가고. 워닝 트랙 가 있고 맞아요. 홈런 되고, 그래서 좀 열받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양의지가 없는 두산을 상대하는 거가 좀 차이가 컸기 때문에 작년을 네네. 비교해봤을 그렇죠. 때. 네.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깃을 잡아줘야지 네. 이제 나머지 포지션에서 새로운 선수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본인들이 부담을 안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양의지가 좀 건강하게 시즌만 보내도 그래도 두산은 괜찮지 않을까. 타격 쪽에서 좀 어느 정도 그게 계산이 서지 않을까. 네.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항상 가능하면 국내 선수를 모으려고 하는데 지난 시즌에 아무래도 두산의 부진 원인은 웨인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난 뉴페이스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코러빈 선수 1선발의 역할, 그렇죠. 중책을 네. 맡게 될 텐데 네. 사실 이름값만으로 성공하는 리그는 아니니까. 그렇죠. KBO가 네. 워낙 뭐 메이저리그에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선수고 또 워낙 강점이 있는 선수라 그렇죠. 기대가 많이 되는데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올만해서 왔다. 음. 그래서 KBO에 일단 적응하는 것도 문제고요. 네. 과연 지난 웨인의 잔혹사를 코러빈이 과연 그 이름값에 걸맞게 끊어줄 수 있을까가 그렇죠. 네. 두산
이번 시즌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콜어빈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콜어빈 선수 이전에 뭐 사실 작년에는 외국인 투수에서 굉장히 고전했지만 사실 두산 외국인 투수 진짜 잘 뽑는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발라소빅 처음 뽑았을 때 깜짝 놀랐어.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과연 이 계보를 다시금 이어나갈 수 있는 선수가 두 선수일지 궁금한 그런 의미로 아무래도 키플레이어를 콜어빈 선수로 뽑아주셨던 것 같고 이제 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3루로 옮긴 강승호 선수. 네. 강승호 선수 정말 작년 시즌에도 초반에 엄청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야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근데 사실 저는 강승호 선수를 뽑은 이유가 이런 모습도 중요하긴 하지만 3루를 채워주면서 정말 젊은 키스톤 콤비가 생겨날 거란 말이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퓨처스 리그를 씹어먹은 오명진 선수도 그 물망에 오른 이루수 후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유찬 선수나 박준영 선수 같은 선수들 정말 그 젊은 키스톤 콤비를 보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상황이거든요. 두산 팬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강승호 선수가 옮겨간 상황에서 이루와 유격수 이 키스톤 콤비가 어떤 모습으로 꾸려질지 개막전에 어떤 선수가 이름에 그 두 라인업에 승선을 할지 기대가 되는 바람으로 저는 강승호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네. 김대한 선수 뭐 하고 있나요? 이제 저기 이제 킹캉 스쿨을 이제 졸업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기대가 되긴 해요. 킹캉 스쿨. 네, 킹캉 스쿨의 그런 약간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외야수의 한 자리를 무조건 좀 차지를 해줘야 되는 선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이크 케이브 뭐 정수빈 그러면서 원래는 지금 기준으로는 조수행 선수가 계속 이렇게 오르긴 하는데 조수행 선수 엄청 좋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야 세 자리에 좀 들어가기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김대한 선수가 좋은 타격 능력을 보여준다면 저는 조수행 선수를 내리는 판단을 하더라도 굉장히 올라가기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대한 선수가. 그렇죠. 네. 그리고 조수행 선수가 중견수로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정수빈 선수도 이제 나이가 그렇죠. 나이.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대한 선수도 올 시즌 많이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은 우리 아니죠? 잠실 같은 집 산다고 다 우리야 그냥. 같은 잠실 구장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LG 트윈스 이야기 한번 LG 트윈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디펜딩 챔피언이었죠? 지난 시즌에? 그쵸. 지난 시즌에 디펜딩 챔피언이어서 네. 시즌 전에 일단 기아랑 같이 묶였어요. 강력한 우승 후보로. 맞아요. 실제로 전력도 되게 좋았고. 그쵸. 그리고 쭉 상위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막 1위도 찍고 했을걸요. 맞아요. LG가. 네. 근데 일단 타선의 기복 그리고 불펜의 부진으로 인해서 결국 3등에 머무르게 됐는데 근데 LG야 워낙 전력이 탄탄한 구단이고 그쵸. 살짝 내려가는 감은 있습니다만 네. 꾸준히 어느 정도 전력을 유지하고 또 돈도 많이 쓰고요. 이번에도 또 영입을 했으니까. 네. 일단 지난 시즌 LG가 무너진 이유는 확실히 불펜진이 아무래도 많이 무너진 게 큰 것 같아요. 네네. 막 23년도를 되돌아봤을 때 막 김진성, 정우영, 고우석도 있었죠. 네. 고우석은 지금은 미국에 있습니다. 네. 뭐 박명근, 맞네요. 이런 함덕주 네. 이런 선수들이 위치를 하면서 우승을 이끌어냈는데 근데 그 선수들이 하나같이 다 무너지면서 그쵸. 뭐 박명근 선수도 부상으로 아웃됐고요. 그쵸. 정우영 선수는 신인왕 이후로 꾸준히 뭔가 하락세를 가는 느낌을 네. 가지고 있고요. 백승현 선수 이제 컨버전에서 투수로 뛰던 백승현 선수도 네. 지난 시즌 대비해서 좀 많이 부진했고요. 또 이지강 선수, 맞아요. 이지강 선수도 23년도에만 해도 불펜이 선발인데 미들맨으로 나오는 선수였는데 지난 시즌은 부진했고요. 그렇죠. 김진성 선수 계속 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마당새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인터넷에서 안 좋은 이야기 하시다가 또 이군도 갔다가 맞아요. 근데 또 결국 김진성 선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믿으면은 네네. 마지막까지 잘해준 선수는 또 유영찬 선수 있죠. 네. 마무리를 해서 왔다 갔다 하던 선수. 그래서 지난 시즌 생각하면 김진성, 유영찬, 이지강 이 셋이서 틀어막았다고 LG는 전 생각을 해요. 네네. 그것도 있고 그나마 그런 감이 있고 또 하나 LG에서 아쉬운 건 고액 FA들. LG 팬분들의
욕 지분의 거의 야 80%는 이 세 그쵸. 선수가 다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지환, 박혜민, 음. 김현수.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근데 정말 그 라인업만 봤을 때는 오지환, 김현수, 박혜민 사실 LG 우승했을 때 우승 당시에는 정말 핵심이었잖아요. 그쵸. 핵심 선수들이었는데 다만 지난 시즌에 약간의 부침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선수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규 시즌 3위의 랭크가 됐다는 거는 다른 선수가 그 정도 힘이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바인 것 같고 그리고 고우석 선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상위권에서 그렇게 놀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사실 뎁스가 굉장히 강한 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그 불펜이 어쨌든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장윤식, 김강유, 심창민, 최채응 정말 리그에서 경험이 풍부한 그런 불펜 투수들을 대거 영입을 했고 그리고 사실 저는 또 제일 기대가 되는 선수는 사실 정우영 선수인 것 같아요. 정우영 선수가 이제 복귀를 지난 시즌에 지난 2년 동안 안 좋았죠. 정우영 선수가 지난 2년 동안 별로 안 좋았는데 맞아요. 올 시즌 이제 그 엄청난 무기를 하나 들고 온다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이제 스위퍼라는 또 무기를 스위퍼. 네. 좋죠. 정우영 선수는 커브라고 던지는데 이제 그 트레드 애슬레틱스에서 지금 훈련을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 비시즌 동안 훈련을 하면서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코치들이 이거는 커브가 아니라 스위퍼로 불러도 될 정도의 구위를 가졌다는 엄청난 구위를 좀 칭찬하는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정우영 선수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일단은 작년만 놓고 봤을 때는 손주영이라는 엄청난 저한 투수를 발견했던 시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25 시즌이 정말 처음부터 손주영 선수가 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면은 어떤 전망으로 흘러갈지도 기대가 되는 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LG는 솔직히 말하면은 좀 부러운 팀이에요. 국내가 선발이 이렇게 어느 정도 다 계산이 서니까 너무 부러운 팀이고. 네네. 일단 불펜이 불안해서 앞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다들 많은 뎁스를 쌓아놨죠. 뭐 다다익선이니까요. 네네. 불펜은. 그렇죠. 이제 이 불펜들이 어느 정도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LG가 생각해 보니까 또 5선발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도 약간 5선발에 대한 그런 고민을 그렇네. 해야 되는 팀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임창규, 손주영 다음이 네, 임창규, 손주영 다음에 누구냐가 아무래도 이제 이번 시즌을 준비하는 스프링 캠프의 관건이지 않을까. 네. 와, 최채응 선수 얘기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최채응 선수는 애증이죠, 삼성 팬들에게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그렇네. 누군가가 물음표에서 느낌표를 바꿔줄 선수가 LG는 결국 5선발에서 필요할 거고. 돌아오는 이민호 선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네요. 이민호 선수 같은 선수들이 이제 이게 물음표가 이제 아니라 느낌표로 갈 수 있는 좀 전환 포인트가 군대를 갔다 오면서 됐는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야수진은 솔직히 뭐 작년에도 이제 뭐 연결 감독 라인업 너무 안 바꾼다 이 소리 맨날 나왔고요. 맞아요. 그랬는데 사실 올해도 큰 폭의 변화는 없겠죠. 없을 거예요. 네네. 왜냐면은 뭐 연결 감독 특성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지금 나오는 멤버들도 없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미 너무 확고하게 어느 정도 자기 자리나 이런 구상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야수진에 대해서는 크게 뭐 할 말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은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라인업이 그대로였고 거기다가 뭐 김범석 선수를 활용한다 얘기가 많았는데 올해 김범석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김범석 선수에 대한 이제 그렇죠. 뭐 비시즌에 뭐 여러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이제 활용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았던 것도 있었고요. 다만 이제 LG가 생각해 보니까 또 이제 포수에서 이제 허도한 선수 많이 썼었는데 은퇴했고 그렇죠. 이제 그런 백업 포수에 대한 이제 그 자리를 누군가 채워줄 것도 박동원 선수 말고도 채워줘야 되니까 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즌 5선발 포수 뭐 이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얘기는 안 나왔지만 이정용 선수도 이제 복귀하죠. 네, 이제 그렇죠. 6월에 이제 전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내야수 뎁스를 LG 트윈스 내야의 뎁스를 얘기하면서 저는 항상 생각나는 선수는 딱 두 선수예요. 홍창기 선수, 오스틴 선수. 홍창기 선수 어쨌든 그 사실
그 출루율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리그 최정상급 외야수인 건 맞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오스틴 선수도 계속해서 저는 LG 트윈스라는 팀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펙트하는 부분이에요. 네, 어쨌든 정말 그리고 충성도 있는 선수죠. 그렇죠. 그리고 팀이란 LG 트윈스라는 팀에 굉장히 충성도가 있는 선수고, 그리고 사실 몇 번의 그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LG 트윈스에서 은퇴하는 게 꿈이라고 할 정도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오스틴이라는 선수가 정말 그 LG 친화적인 선수가 되어가는 이 과정들이 정말 계속해서 그 무서운 선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골든글러브도 또 지난해 받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스틴 선수와 홍창기 선수를 중심으로 한 이 뎁스가 계속해서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거기에 문보경 선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군 입대하는 선수들이 돌아오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이 뎁스는 강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확실히 이제 좀 상위권 팀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막 눈에 띄는 구멍들은 다 없죠. 그러네요. 다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뎁스 문제가 아무래도 네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LG는 아무래도 불펜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이 약했는데 그거를 의식했는지 FA도 2명이나 사오고 그렇죠. 네, 또 많이 뭐 방순수 선수를 데려온다든지 그렇죠. 2차 드래프트를 한다든지 네네. 식으로 많이 충원을 했고 확실히 그 주전 라인업을 받쳐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FA 3명 얘기를 했는데 네네. 오지원 선수는 전 부진했다고 생각하네요. 단지 아파서 많이 못 나온 거지. 네네. 맞아요. 근데 박기민 선수랑 김현수 선수 부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부진할 때 그 대신해줄 선수들, 네, 그 선수들이 누가 될 것이냐가 LG 트윈스에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문성주 선수 말고는 다 30대잖아요. 그렇죠. 주전들이 대부분. 네, 박혜민도 이제 제가 알던 박혜민이 아니더라고요. 박혜민이 예전 같았으면 뛰어서 잡을 것도 못 잡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함창건 선수 네, 또 누구 있죠? 안익훈 선수. 아니고 뭐 최원영 네, 이런 선수들이 중요할 것 같고 내야에는 제가 옛날에 드래프트 때 좋아했던 이영빈 선수 네네, 이영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활약하느냐가 음. 중요할 것 같고 네, 포수는 그러게요. 포수는 누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주원 선수가 막판에 이주원. 좀 떴었던 것 그쵸, 같은데 이주원 결국 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박동원 선수만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나마 돌아오는 선수들이 많다는 거. 그렇죠. 그게 LG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렇게 타격 야수 쪽에서 보강이 많지 않았다는 게 이제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하는 LG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리툴링하는 시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돌아오는 선수들이 자리를 잡는 모습을 그쵸. 지켜보는 시즌. 네, 물론 대권 도전하면 좋겠죠. 네, 왜냐면 영입도 했으니까 FA로 장현수 선수도. 음. 하지만 너무 막 반드시 우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자원들과 네, 돌아오는 자원들이 좀 조화롭게 엮이면서 다시 한번 강팀으로 이제 완전한 리그에서의 정상을 군림할 수 있는 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력을 확인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LG는. 네. 그리고 또 LG에서 또 기대 많이 하는 선수가 또 조원태 선수 있잖아요. 네, 조원태 선수도 이제 5월에 이제 또 전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선수들이 과연 들어와서 어떤 뎁스를 또 꾸려줄지 좀 기대가 그래도 됩니다. 별일 없으면 당연히 가을 야구는 갈 것 같고 맞아요. 네,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그러니까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키 플레이어 한 명씩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씨 어떤 선수 뽑을 수 있을까요? LG 하면은 김현수 선수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선수. 그래서 지금 베테랑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잘해줘야죠.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받은 돈 생각해서라고 하면은 좀 하는데 사실 김현수 선수가 물론 이제 나이가 많은 건 맞는데 그래도 이거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네네. 아직까지는 본인의 그런 롤이 있고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주전으로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야수진이 바뀌지 않을 거고 그 성장하는 선수들에 대한 그런 시간들도 고려했을 때 김현수가 작년보다는 잘해야 네. 되지 않을까. FA예요 또 김현수. 아 그렇네요. 네. 이제 벌써 4년이 끝났습니다. 김현수의 4년이 끝났기 때문에 김현수 선수의 여러 가지 이유로 김현수 선수를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예찬님은 어떤 선수 기대되나요? 저는 손주영 선수. 와, 저도 보셨나요? 딱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난 시즌에 리그 최강의 5선발이었잖아요. 그렇죠. 규정이닝도 달성했고요. 네. 그래서 LG에서 토종 선발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네네. 손주영 선수가. 네. 이제 나이가
전성기에 접어드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98년생이니까 네. 이제는 상수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손주영이. 이제 최원태도 나갔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입니다. 손주영 선수. 물론 지난 시즌에 마지막에 이제 강민호 선수도 홈런 맞으면서 시즌이 끝났지만 맞네.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였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손주영 선수를 또 핵심 키플레이어로 뽑아주셨고, 저는 이제 그러게요. 이 김현수 선수와 정말 딱 중요한 선수들을 또 뽑아주신 것 같아서 저는 키플레이어라기보다는 좀 기대되는 선수 뽑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정우영 선수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이것도 개인적인 제 의견이긴 하지만 저는 메이저리그에 가장 가까이 있는 투수 중에 한 명이라고 저 생각을 해요. 네, 정우영 선수가. 그래요. 그렇죠. 어쨌든 그 보여줬었던 모습들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그리고 이제 내년 시즌이 끝나면은 또 포스팅 시기거든요. 정우영 선수도 벌써.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기대하는 선수 플러스 키플레이어로 저는 정우영 선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G 트윈스 얘기까지도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은 지난 시즌 아쉽게 한국 시리즈에서 고배를 마셔서 2위로 정규 시즌 2위로 최종 순위를 마무리했었던 우리 삼성 라이온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도 우리 예찬님은 가장 마지막에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삼성 라이온즈. 맞습니다. 그래서 네, 태연 씨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삼성 라이온즈 어떻게 기대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 라이온즈가 작년에 진짜 너무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즌 예상보다 엄청 잘했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도 예상 못했죠. 아무도 한국 시리즈를 갈 거라고는 예상을 안 했던 그렇죠. 팀인데 가을 야구도 네. 그렇죠. 가을 야구를 가고 한국 시리즈도 가고 그러니까 작년에 자 보면은 진짜 뭐 타격에 있어서 뭐 김영우 선수 그다음에 뭐 이성규 선수가 20홈런을 치질 누가 알았을까요? 자, 가장 좋아하는 선수였잖아요. 이성규 그러니까 가장 좋아한다기보다는 기대하다. 항상 그 경찰청 때부터 네. 이성규 코인을 항상 지갑에 가지고 있었죠. 네. 일단은 진짜 그런 이프가 진짜 좋은 방향으로 잘 갔던 시즌이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두 선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선수들도 충분히 활약을 해줬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결국 삼성은 투수진에서 조금 이제 작년에 불펜들이 최대한 버텨준 건 있지만 선발진에서는 조금 계속해서 불안하다 아쉬웠죠. 아니면은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코너 시볼드 선수가 중간에 이제 외국으로 이제 갔죠. 그쵸. 부상으로. 그쵸. 네.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버틴 그런 것 때문에 포스트 시즌에서 결국 이제 아쉬움을 그렇죠. 마셨는데 또 이제 이번 시즌에 후라도 선수가 왔고 진짜. 후라도 선수가 진짜 영입이 든든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진짜 히어로즈에서 뭐 선발 이닝수도 엄청나게 대단하게 기록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이제 선발에 목숨 걸면서 최원태 선수도 데려오고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 레이스에서 딱 받쳐줄 선수들이 생겨나서 딱 기분 좋게 계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많이 들어요. 네. 불펜은 작년에 이제 보면은 초반에 뭐 이제 베테랑들이 좀 많이 지켜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임창민 선수, 뭐 그다음에 김재윤 선수, 오성환 선수 하다가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오성환 선수가 좀 많이 무너지고 네. 그러면서 김재윤 선수가 마무리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무너짐이 이제 더 깊이가 쌓여 뎁스를 좀 더 키워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제 뭐 선발진부터 보강하고 그다음에 뎁스도 이제 쌓아야겠다는 식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삼성은 결국 말했듯이 좀 불펜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결이 돼야 되는 시즌. 네. 그리고 야수진에서는 좋은 이프가 이제 이번 시즌에도 이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 시즌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또 말씀하시다가 생각이 나는 선수가 딱 한 명 있는데 우리 진짜 덕수고등학교 에이스 출신의 양창섭 선수. 네, 전역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했어요. 네, 얼마 전에 전역했던 거를 이제 SNS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양창섭 선수도 진짜 그때 한창 고등학생 때 양창섭 선수의 이미지는 정말 KBO에 들어오면은 진짜 리그를 씹어먹을 정도의 맞아요. 선수라는 네. 평가를 받았었던 선수기 때문에 정말 그 덕수고 출신의 양창섭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고 저는 LG 트윈스와 마찬가지로 기아 타이거즈의 독주를 막을 만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그 상대 전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기아 타이거즈와의 상대 전적을 좀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매치업 같은 것들을 좀 잘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최원태 선수를 영입하면서 선발
선발진에 힘을 줬지만 여전히 불펜진에서 좀 물음표가 남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승환 선수가 어떤 이제 선수 생활의 마무리를 좀 지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김재훈 선수가 마무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인 것 같고, 사실 저는 제일 그 삼성 라이온즈가 부러운 이유는 사실 구자욱 보유구단이다. 구자욱 보유구단이라는 게 정말 정말 부러운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김영훈 선수, 이성규 선수, 이 모든 선수들이 이제 젊은 선수들의 이제 내년 시즌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예찬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감개무량하네요. 네. 삼성이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게 사실 당연한 거였는데 네. 이게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한다고. 아, 좋네요. 시즌 전에 네. 24시즌 전에 생각해봤을 때 그 네. 누가 삼성을 강팀으로 그렇죠. 분류했습니까? 맞아요. 그 짤 있던데 그 네. 해설위원 분들 다 하이퍼건에 그렇죠. 넣으셨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누가 강팀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음. 근데 실제로도 많이 무너졌는데 시즌 초반에 이제 김원곤 선수가 결승타를 친 기아전 이후로 네. 상승세를 밟고 네. 정규 시즌 2위도 했고 9년 만에 한국 시리즈도 갔고 정말 꿈 같은 네. 시즌이었죠. 진짜. 뭐 불펜도 어느 정도 초반엔 잘 버텨줬고, 네네. 뭐 김지찬, 김영웅, 이재현 이런 선수들도 활약해줬고, 음. 강민호, 박병호, 뭐 노장들도 잘해줬고, 그리고 정말 뜻밖의 활약들이 많았죠. 네, 그렇죠. 김원곤 선수들, 네. 김원곤 선수도 그렇고, 이성규 선수도 그렇고, 윤정빈 선수도 그렇고. 아, 맞네요. 맞네요. 윤정빈 선수는 제가 지난 시즌에 너무 고마워요. 네. 그 켈리 선수의 퍼펙트를 깨준 게 전 그 이후로 윤정빈 선수를 단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어요. 지난 시즌에 그걸로 까방권을 채웠다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마지막에 이제 한국 시리즈 가을 야구에서는 부상학령과 서스펜디드 억가 등등 네. 겹쳐가지고 그쵸. 끝내 이제 2등에 머무르긴 했는데 저는 만족합니다. 네. 충분히 잘해준 것 같고 네. 기아한테 2등 한 것도 예상한 결과잖아요. 모두가 네. 사실 아무래도 전력과 뎁스 차이에서 났으니까. 근데 전 충분히 꿈 같은 멋진 시즌을 지난 시즌 보내줬다고 생각하고 네네.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과 달리 선발진이 더 좋아졌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지난 시즌에도 선발진이 음. 약한 팀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좀 부산으로 많이 무너지긴 맞아요. 했지만 네네. 1, 2, 3 선발이 코너, 레이스, 원태인이 확실히 구축된 선발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5선발이 완전히 그렇죠. 풀로 채워졌다는 맞아요. 게 네. 좀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 맞아요. 팀 팬 입장에서는. 네네. 일단 1선발 후라도 선수는 뭐 제가 항상 고평가하는 선수고 네네. 키움에서부터 네. 원래는 그 오릭스의 루이스 카스티오가 링크가 많이 됐었는데 네네. 후라도 선수가 보리권 없이 풀렸다 해서 그러니까요. 갑자기 영입이 됐어요. 네. 삼성의 특히 라이언즈 파크에서의 후라도는 원래 성적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투심 피처, 땅볼 피처라 네네. 라이언즈 파크와의 시너지가 많이 기대가 되고 네네. 워낙 검증된 선수니까 그렇죠. 후라도 선수가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면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 선수가 맞고요. 레이스 선수. 네. 전 솔직히 지난 시즌 3명의 메인 선수 중에 네. 레이스 선수가 가장 먼저 짐 쌓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렇게 결국 최후에 남아있는 선수가 될 거라고는 해서 네. 생각 못. 사실 지난 시즌 정규 시즌의 모습만 봐서는 네. 애매했거든요. 왜냐면 9위형이 아니니까. 네. 근데 포스트 시즌에서 워낙 와, 진짜 환상적인 모습으로 네. 플레이오프 MVP까지 차지한 그러니까요. 선수였고 정말 투혼을 봤어요. 그래서 결국 120만 달러 와, 재계약 진짜. 도장을 찍었고 네. 이번 시즌을 확실히 준비해서 조정을 한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될 것 같고요. 네. 디아즈 선수도 정규 시즌에는 좀 부진이라기보다는 그쵸. 기대는 못 미쳤지만 그렇죠. 이제 모 해설위원님께서 가을 야구 때 5홈런인가 6홈런 못 치면 제가 어려울 것 같다 하자마자 바로 쳐버려가지고 확실히 보여준 툴이 있는 선수고 그렇죠. 젊은 선수고 네. 기대가 많이 되는 외인 3명입니다. 네. 그리고 원태인 선수도 지난 시즌에 이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면서 그쵸. 다승왕. 네. 기억에 남는 경기는 지난 시즌에 그 완투한 SS전.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 S 끝내기 지금도 기억에 나요. 네.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건 한국 시리즈의 관절화손 부상으로 아웃돼가지고 맞아요. 네. 원태인 선수가 지금 이닝 소화가 그 동나이 대비 거의 원탑급이거든요. 네. 맞아요. 조만간 안신년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부정적으로 하게 되는데 네네. 언제가 될까? 한 번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회전근개와 관절화선이 둘 다 안 좋으니까. 하지만 지속적으로 잘해서 네.
정말 해외까지 노려볼 수 있는 음. 좋은 선발 투수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최원태 선수 최원태 선수. 이제 70억이죠. 보장 58억에. 네. 아 솔직히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는데 네. 최원태 선수를 반대한 건 아니고 네네. 그 돈 주고 4억인 좀 아깝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네. 뭐 계약 구조를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인센티브 12억. 그렇죠. 사실 최원태 선수가 뭐 약간 꾀쟁이 이런 이미지가 많이 있어서 그렇지 맞아요. 동나이 대비 정말 좋은 27살인데 지금 WR이 25인가 쌓았어요. 그래요? 그런 선수가 다시 당분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적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올해 이제 24시즌이죠. 네. 전체 10입니다. 선발 토종 선발 투수 중에. 네네. 그래서 확실히 플러스가 되는 선수니까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네. 5선발이 이제 삼성에서는 문제인데 이제 아무래도 좌완 이승현 선수가 아, 가장 그쵸. 앞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선발에 좌완이 없기도 하고 백정현 선수가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 확실히 뭐 커브도 그렇고 로케이션도 그렇고 많이 스텝업한 모습 보여줘서 네네. 기대가 많이 되고요. 뭐 한 명 더 뽑자면 황동재 선수 이제 좌완 그쵸. 이승현 선수와 많이 네. 5선발에 놓고 경쟁할 것 같은데 지난 시즌에 황동재 선수는 뭐 불펜과 선발을 오가면서 되게 마당스 역할을 잘해줬고 스텝업했고 네. 이제 1차지면 잔업사를 끊어준 선수고 가을 야구에서도 2차례 선발 등판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자리를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하나 아쉬운 건 제가 지난번에 무슨 팀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불펜진이 젊은 투수가 없어요. 이렇게 5선발 경쟁만 주구장창하다 보니까 네네. 젊은 불펜 투수가 못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임창민, 오승환, 김재윤 뭐 그래 송문범 선수도 주워오고 네네.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그래서 사실 구원 W 이제 불펜 투수 WR이 1위거든요. 네네. 이제 ERA도 전체 3위고 네네. 그래서 보기엔 되게 좋은데 블론 세이브가 전체 2위입니다. 네. 그만큼 잘 버텨줬지만 그쵸. 무너질 네. 때가 많았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뭐 꾸준하게 자리를 지켜주던 오승환 선수도 이제 세월을 못 이기는 것 같고 좀 아쉬움이 커요. 네. 오승환 선수한테 좀 많이 안타깝기보다는 좀 이제 찡해요. 그냥 팬으로서 네. 그렇죠. 못 하겠고 맞아요. 해준 게 얼만데. 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된 선수는 이제 돌아오는 이재희 선수라든지 네. 김성경 선수, 네. 뭐 이호성, 육선엽 그리고 이번에 신인 지명한 배찬승 아. 이런 선수들이 자리를 어떻게 잡느냐가 네. 삼성 투수의 핵심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 것 같고 네. 야수진이야 좀 젊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준 게 호재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나마 좀 걱정이 되는 건 강민호 선수가 얼마나 언제까지 잘할까. 진짜. 그래요. 근데 본인은 4차 하겠다 생각했더라고요. 항상 정말 강민호 선수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네. 2004년 데뷔해서 20년 가까이 풀타임 포수로 뛴다는 게 양의지 선수와 보면서 계속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의 관전 포인트는 이제 지난 시즌의 약점이었던 노세한 불펜이 뭐 딱히 강화된 거 없이 한 살만 더 먹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될까? 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잘해뒀던 김원곤, 이성규, 윤정민 이런 선수들이 올해도 잘할까? 그리고 뎁스가 너무 얇아요. 특히 네. 2루는 그냥 선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 이제 유지혁 선수도 좀 비싸게 주고 잡은 것 같긴 한데 그 선수와 새로 신인 지명한 심재훈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잘 잡을지가 네. 좀 관전 포인트고 네. 또 원태인이 어떻게 좀 몸이 괜찮아야 될 텐데 네.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네. 좀 걱정이 돼요. 네. 그렇게 좀 강팀으로 많이 봐주셔서 감사한데요. 팬으로서 좀 물음표가 많아요. 제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이렇게 오히려 기대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고 네. 2번 타자가 없거든요. 네. 저는 항상 구자욱이 2번 핏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구자욱 선수가 2번으로만 가면 기록이 안 좋아서 이재현 선수나 윤정민 선수, 김원곤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 좀 2번이 생산성 면에서 가장 중요한데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네네. 하지만 그래도 그룹 차원에서도 지원도 많이 하고 그쵸. 돈도 많이 썼고 올해. 네.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보기에 전력이 좋은가 봐요. 감사하죠.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네. 그 멋졌던 아름다웠던 진짜. 망조의 모습으로 네.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게끔 강팀으로 다시 네. 발돋움했으면 좋겠다라고 팬으로서 기대해 봅니다 이번 시즌. 네, 가능할 겁니다. 네, 가능하다고. 더 슬퍼. 네, 네, 이번 시즌에도 아마 강팀 이었으면 좋겠다. 네, 강팀의 이제 그 바운더리 제발. 안에서 네, 잘해주세요. 네, 그럴 것 내가 같고요. 보너스 많이 쓸게. 그렇다면 이제 올 시즌 삼성 라이온즈의 키 플레이어 한 명씩 또 뽑아보죠. 우리
예찬님 먼저 뽑아볼까요? 아 저부터요. 네네. 아 저는 올해 키플레이어 어렵네. 김영웅 선수. 김영웅 선수. 중요하죠. 아, 그쵸. 김영웅 선수가 지난 시즌 사실상 첫 시즌이었는데 네. 이제 삼성 라이온즈 신인 최다 홈런도 홈런. 기록했고 그쵸. 3루수 최다 홈런도 네. 기록했고 네. 여러모로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줬지만 확실히 약점도 많이 보여준 시즌이에요. 네네. 물론 지난 시즌은 신인 데뷔 되게 그러니까 첫 시즌 데뷔 때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네. 실질적인 2년차 소포머 시즌인 올해 과연 정말 작년에 보여줬던 모습이 네. 이어질 수 있을까가 네. 좀 궁금하고요. 확실히 중심 타선에서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선수라 그렇죠. 김영웅 선수가 앞으로 네. 그래서 걱정도 되고 걱정보다 기대가 좀 많이 큽니다만 잘해줬으면 좋겠다. 네. 김영웅 선수가 그 생각만 드네요. 네. 네. 그래서 김영웅 선수 뽑아주셨고 우리 태연님은 어떤 선수 뽑을 수 있을까요? 야수진은 솔직히 그래도 조금 더 잘해줄 것 같다는 기대가 있는데 네. 아마 불펜진에서 저는 꼽고 싶은데 네. 젊은 불펜으로 저는 김무신 선수를 뽑겠습니다. 김무신 선수. 일부러 얘기를 안 네. 했는데 네, 김무신 선수가 무슨 일이고. 네. 무슨 일이고. 약간 이게 아직도 이름이 안 붙어요. 네, 안 이제 붙죠. 김윤수 선수가 이제 개명했는데 이제 젊은 불펜이 없는 게 사실이고 삼성은 네. 그다음에 사실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쵸. 빠른 패스트볼은 그쵸, 맞아요.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오스틴을 오스틴 3구 삼진 잡던, 잡는 네. 거. 와, 그거는 진짜 진짜 매력적일 미쳤어. 수밖에 없는 진짜 타 팀에도 진짜 별로 없는 파이어볼러인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찌됐든 간에 조금 불펜으로 좀 자리를 잡아주면은 삼성에 있어서는 그래도 꽤나 큰 도움이죠. 엄청난 엄청 큰 도움이죠. 도움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잘 잡고 다른 베테랑 도와주면은 삼성의 물음표가 확실히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무신 선수 네. 뽑았습니다. 네, 김무신 선수 불펜의 핵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김무신 선수를 뽑아주셨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현 선수 뽑고 싶어요. 이재현 선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있는 KBO 리그의 10개 구단 중에서는 펀치력은 가장 센 유격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골든글러브 경쟁에는 못 나섰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보여주는 모습들만 계속 꾸준히 보여줬다면은 골든글러브에 가장 가까운 유격수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재현 선수를 좀 핵심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이제 다음은 지난 시즌 우승팀이었던 기아 타이거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기아 타이거즈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도 한번 계속해서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그만큼 전력이 그렇죠. 탄탄하고 네. 오히려 진짜 조상우 선수도 합류를 해가지고 뭐 장현식 선수 이런 거 대비 그래도 큰 맞아요. 전력 유출이 없어요. 전력 네. 유출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 작년을 보면은 그냥 좀 탄탄하다 딱 느낌이 딱 느껴지는 팀이었고 네. 그만큼 해서 너무 우승을 딱 순탄하게 한 느낌이 네. 들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저는 패트릭 위즈덤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 타선 자체가 지난 시즌을 보면은 김도영 선수가 너무 미친 시즌을 보여줬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베테랑 나성범 뭐 그다음에 최용 선수도 너무 잘해줬고 그렇죠.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작년에 외국인 타자들에 비교하면은 외국인 타자들이 작년에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렇죠. 대부분 네. 그것 때문에 아쉬움이 남았었고 결국 새로운 선수를 데려오게 된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장타력이 좀 더 추가된 느낌이라서 기아 타이거즈의 타선에 이제 장타력이 더 추가된 느낌은 어떨까라는 게 좀 굉장히 궁금해지고 네. 그 다음에 김도영 선수는 올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러니까 이제 1년 만에 진짜 위상이 엄청나게 변해버린 선수잖아요. 야. 슈퍼스타가 돼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좀 많이 기대가 되고 네. 또 투수진도 솔직히 말하면은 뭐 계속해서 돌아올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윤영철 선수도 이제 부상 이제 회복하고 그렇겠죠. 네. 이의리 선수도 이제 돌아올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부러운 팀인 것 너무 같아요. 뎁스가 탄탄해요. 탄탄해요. 현대야구는 진짜 뎁스의 야구인데 네. 정말 이번 시즌에도 우승 1순위 최우 맞아요. 유력 후보죠. 네. 그래서 저도 가장 우승에 근접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현식을 잃었지만 조상우가 들어온 게 저는 오히려 팀 뎁스가 강화. 네, 강해진 느낌이에요. 강해진 느낌이고 어쨌든 1라운드 4라운드와 현금 10억으로 이제 트레이드를 했지만 어쨌든 1라운드도
그렇게 큰 유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조상우 선수가 내년에 FA이긴 한데 그리고 10순위잖아요. 그렇죠. 10순위기도 하고 전체 10번이기도 하고 조상우 선수가 내년에 FA이긴 하지만 정말 그 팀 불펜에서 엄청난 그 전력 강화가 됐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어바인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스프링 캠프를 소화하고 있는데 선수들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5선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는 6선발, 7선발까지도 뽑을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뎁스를 가진 뭐 내일 올러, 양현종, 윤영철, 황동화에 지금 뭐 이의리 선수도 돌아오고 김도현 선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 정말 문제 없이 그래서 일단은 이범호 감독님의 이제 내년 시즌 이제 올 시즌 이제 전력 구상을 좀 그 들어보면은 인터뷰 같은 데서 들어보면 롱릴리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딱 5선발 체제에 한 2명, 3명 정도의 롱릴리프를 가져가면은 와 정말 진짜 빈 공간이 없는 그런 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빈 공간이 하나도 없는 팀이에요. 뭐 웨인 선발 투수도 제임스 네일 안 쳤죠. 그렇죠. 아담 홀러 새로 데려왔죠. 네. 방금 선발진 말해주신 대로 탄탄하잖아요. 토론토 선발진. 네. 불펜도 뭐 장현식 빠졌다고 해서 조상우 정혜영, 조상우, 전상현, 곽도규, 최지민, 이준영. 네. 야 진짜 좋네요. 정말 어느 다른 팀에 가면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선수들이 질비해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야수진만 해도 포수도 뭐 김태군, 그렇죠. 한준수 있고요. 1루에 이제 패트릭 위즈덤이 가겠죠. 네. 패트릭 위즈덤이 어떻게 왔나 몰라. 그러니까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위즈덤이 뭐 지난번에 말을 안 했는데 옛날에 MLB 월드 투어라고 해서 한국에 한번 내한한다고 할 때 네. 시카고 컵스 대표로 패트릭 위즈덤이 오려고 했어요. 그때 막 살바도르 페레스 오고 다린 러프 오고 그랬는데 그때 메이저리그 올스타로 오던 이름값의 선수가 그러니까요. KBO 레귤러 로스터에 등록된다는 게 그리고 뭐 내야 백업만 해도 변우혁, 그쵸. 황대인, 네. 뭐 서건창도 남았고요. 네. 오선우, 뭐 윤도현, 네. 뭐 이루수의 맞네요. 김성빈, 윤도현 선수 있다. 유격수 박찬호 그대로 네. 남아 있고요. 3루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렇죠. 뭐 외야만 해도 탄탄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우성 선수 최원준, 있죠. 네. 나성범, 네, 이창진, 지명타자는 최용우가 남아 있고요. 그렇죠. 야 구멍이 없다 구멍이. 진짜 부럽습니다. 정말 이 팀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외환이 있는 게 아니면 아 진짜 너무 탄탄해요. 맞아요. 정말 딱 현대야구의 강팀 전형적 강팀이에요. 뎁스 탄탄하고 그렇죠. 백업 짱짱하고 네, 선발진 잘 구축돼 있고 네. 유망주들도 많이 갖춰져 있고 그렇죠. 부족한 게 뭐죠? 기아? 부족 뭐가 없는 네. 거죠? 기아에는? 없는 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양심이 없어. 네. 양심. 근데 양심이 사실 기아가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조금 뭐 길진 않았지만 그 잔혹사들을 좀 이겨내면서 좀 모아왔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건 맞죠. 네. 김종국 감독 시절에 맞아요, 그렇죠. 먹재기가 달려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몇 년 안에 이 기아 타이거즈가 조금 탈바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모아왔었던 선수들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뎁스도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승 후보 정말 1순위로 계속 언급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뎁스가 참 대단해요. 작년에도 뭐 크로우 빠지고 윤영철 빠지고 이일이 빠지고 그렇죠. 그 상황에서 또 황동화 나오고 김도현 나오고. 네. 야. 그러니까요. 올 시즌 정말 근데 일단 저는 기아 타이거즈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내년에 FA가 많다라는 거. 그 선수들을 다 잡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내년에 이제 박찬호 선수, 최훈준 선수, 그렇죠. 이제 조상우 선수 이제 세 선수가 좀 FA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제 세 선수가 진짜 올 시즌 잘하면은 내년에 정말 세 명을 다 못 잡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이 빠져도 기아는 강팀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뎁스가 네. 탄탄하고. 그렇죠. 이제 박찬호 선수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박찬호 선수를 채워줄 수 있는 뭐 윤도현 선수 같은 선수들도 지금 존재를 하고 그리고 어쨌든 올 시즌에 이 선수들을 통해서 사실 기회를 양분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좋은 선수 그 내년에 이 선수들의 이탈 때문에 기회를 양분받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세 선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내년에 FA를 통해서 다른 팀을 찾게 되면은 그렇죠. 수요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력의 약화가 좀 내년에 와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25 시즌에는 뭐
당연히 손 꼽는 맞아요. 최강 강팀이다. 그렇죠. 최강 강팀인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많은 야, 그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사실 그 이범호 감독님의 그 리더십도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고 딱 하나 네. 뭔가 제가 열심히 찾은 딱 하나의 약점. 네. 수비. 수비 진짜. 그러네. 수비만 네. 뭐 김도영 선수도 수비가 좋았던 선수는 아니었고 지난 네. 시즌에 네. 뭐 내외야의 수비적인 면에서 좀 흔들리는 게 많았고 그리고 기아가 지난 시즌에 가끔씩 한 번씩 원기옥 한 번씩 터졌잖아요. 맞아요. 15대 15 한번 그쵸. 빵 터지고 네. 30점 빵 터지고 30점. 네. 30점 한번 터지고. 그래도 우승했잖아. 그렇죠. 대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기아는 정말 계속 감탄만 하는 것 같은데 네. 탄탄하네요. 와. 결국에는 그 1위여서 저희가 마지막에 프리뷰를 하긴 하지만 1위였기 때문에 그리고 더 탄탄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팀인 것 진짜 같아요. 할 말이 없어. 지금 네. 로스터 명단을 쭉 보고 있는데 네. 야 정말 구멍이 없네요. 네.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이러냐. 네, 이런 팀이 기아 타이거즈인 것 부럽다.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키플레이어 한 명씩 또 뽑아보죠. 네. 네, 태연님 키플레이어 한 명 뽑아본다면 어떤 선수를 뽑을 수 있을까요? 기아 타이거즈 그냥 다 좋아가지고 네, 그냥 근데 위즈덤 선수를 저는 뽑고 싶습니다. 일단 외국인 선수 처음 뽑는데, 그러니까 위즈덤 선수가 어쨌든 KBO 리그 처음이기도 하고요. 네, 일단 기아가 솔직히 타선이 너무 좋았는데 이 선수가 보여줄 이런 모습이 너무 기대가 돼요. 저는 사실 기대감이 네. 커서 네. 아까도 말했듯이 약간 그 무서운 모습, 장타력이 더 나올 수 있을지에 따라서 기아의 연쇄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하면서 뽑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찬님은 어떤 선수 뽑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우성 선수. 오, 이우성 선수. 네. 예측을 많이 못 하시겠어요. 네네네. 왜냐면 지금 소크라테스 선수가 떠난 좌익수 자리를 아마 이우성 선수가 채울 것 같은데. 예정이죠. 네. 그나마 가장 굳이 하나 기아의 라인업에서 물음표를 꼽아보자면 좌익수예요. 뭐 이우성, 오선우, 이창진 네. 뭐 이런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 경쟁을 할 텐데 네네. 그 중에 가장 앞선 건 저는 이우성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워낙 플레이 스타일은 장타, 네. 장타툴, 네. 뭐 주루, 호타 준족이잖아요. 유성 그쵸. 선수도. 네. 근데 뭐 작년에는 나성범 선수도 그렇고 1루수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는. 근데 지난 시즌에 살짝 부진한 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좌익수 아마 레귤러가 될 것 같아요. 이우성 그쵸, 선수가. 그쵸. 네. 그래서 그나마 하나하나 꼽아보자면 이우성 선수가 기아의 라인업에서 어느 위치에 있을까,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에 따라서 네. 기아가 얼마나 시즌을 압도할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되게 좀 재미없겠지만 저는 김도영 선수 뽑아보고 싶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사실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낼지도 좀 궁금해요. 과연 지난 시즌에는 거의 3번 타자로 많이 나왔지만 올 시즌은 2번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강한 2번에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김도영 선수가 어떤 쓰임새로 쓰일지 기대가 되고 또 이제 2년 연속 MVP를 또 노릴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면서 김도영 선수 사실 기대가 많이 돼요. 기대가 많이 되고 그리고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마음으로 키플레이어로 좀 뽑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빠르게 순위 예측 한번 해보시죠. 순위 예측을 이거 뭐 근거는 말하지 말고 말 그대로 그냥 맞아요. 순위 예측 재미로 예측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1등부터 10등으로 이렇게 호스트님부터 한번. 저부터 해볼게요. 저는 1위 기아, 2위 LG, 3위 두산, 4위 삼성, 그리고 5위 한화, 6위 KT, NC, SSG, 롯데, 키움 순으로 뽑아봤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아요. 다 네, 재미로 하는 거고.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엔 태현님. 네, 다음 태연님. 저도 1위는 기아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 음. 두산, 오. LG, 한화, 네. SSG, KT, 롯데, NC, 키움 순으로 뽑아봤습니다. NC가 좀 하위에 있네요. 네. 네, 이제 다음 우리 예찬님. 저는 이건 예측 아니고 희망. 네. 희망. 네. 저는 이거 희망 가득 담아서 네. 삼성, 네. 기아, LG, 두산, 한화, 네. 롯데, SSG, NC, KT, 키움. 여기는 이제 KT가 좀 하위에 이제 올해는 못 버티지 않을까라는 음. 희망입니다. 네. 예측입니다. 이거 그냥 다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셋이 공통점은 5위에 다 하나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달라라. 네, 올해는 좀 다른 것 같고 만약에 예측이 틀린다면 가장 틀릴 것 같은 약간 다크호스 팀을 좀 뽑아주신다면 어떤 팀을 뽑을 수 있을까요? 태연님 먼저. 방금 나온 그 팀 아니에요? 방금 나온 팀이에요. 하나. 네, 하나 진짜 예측이 네. 지금까지 예측이 정말 왔다 갔다 한 팀이었기 때문에 하나가 예측이 틀리면 정말 상하 폭이 크지 않을까. 그 편차가 커요. 편차가 클 것 같습니다. 저는 NC 네. 뽑았어요. NC요. 왜냐면- 이유는 네, NC가 정말 탄탄한 야수비에 대해서 네, 너무 물음표가 많은 투수. 네, 네. 그래서 그 투수 진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음. 그 상방이 엄청 차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응원하는 팀이긴 하지만 이거를 고민하다가 전 두산 뽑았어요. 두산. 네, 두산은 정말 그 진짜 뭐 아니면 도일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잘 풀리면은 제가 맞아요. 생각하는 가장 그 실링은 3위 정도일 것 3위. 같아요. 3위 정도인데 정말 잘 안 풀리면은 한 9위까지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그 외국인 선수들에게 기대를 좀 많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KBO 5개 구단 이제 지난 시즌 가을 야구를 맛봤던 5개 구단의 프리뷰를 좀 진행을 해봤고요. 이 프리뷰를 진행하면서 약간 그 소감 같은 거 한마디씩 좀 들어볼게요. 오늘 태연 또 씨, 태연 씨첫 네, 방송이시잖아요. 첫 방송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처음 하는데 네. 약간 좀 친한 친구들이랑 이야기한다라는 많이 그쵸. 느꼈고, 그러니까 야구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타 팀을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타 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또 이제 야구가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이제 네. 거의 30 며칠 남지 3월 않았죠? 22일에 개막이니까 개막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실감이 들고, 그러네요. 자 올해도 저 KBO 리그가 좀 변화도 있고 그러면서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예찬님 오늘 어떠셨나요? 정말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야구가 돌아온다는 게 프리뷰를 통해서 실감이 나는 것 같고 네, 정말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야구.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냥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잘했으면 좋겠다 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뭐 딱히 더 뭐 좋다 싫다 같아부터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 네. 그냥 기대가 많이 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 프리뷰를 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시즌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사실 기대가 돼요. 2025 시즌이 저는 역대급 야구를 보면서 제일 기대가 되는 시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말 그대로 천만 관중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야구의 인기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정말 야구의 흥행이 계속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면서 2025 시즌 정말 즐겁게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KBO 지난 방송에서 이어서 총 5개 팀의 프리뷰를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 2025 시즌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의 방송 호스트 이재기였고요. 오늘 함께해주신 김예찬 PD님, 한태현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So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